편안한 연휴 보내셨습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인원은 27억 명, 2호선 강남역을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역시 출퇴근 시간이 가장 붐비었는데 요즘처럼 감염병 우려가 커지고 있을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좀 망설여지시죠?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침 예절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할 때입니다. 1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남근린공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등교 금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마포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연재해나 대중교통, 스쿨존 사고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노원구 공릉동 신년인사회에서 동부간선도로 소음 피해 민원이 이어진 가운데 노원구는 방음벽 보강을 약속했습니다.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부지의 공원 지정 해제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결국 시의회와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청원을 채택하라.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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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시료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이 공원 조성비 지원에 대한 지역의 형평성 문제로 보류된 겁니다. 한남근린공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단 일주일 정도 만에 6,929명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한 푼 한 푼 모금해 주시면서 994만 원가량의 활동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7,000명의 시민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침이면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한남근린공원 부지의 총 면적은 28,197제곱미터입니다. 이 중 99.5%가 사유지입니다. 보상비만 3,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비용의 부담을 두고 용산구는 시가 전액을, 서울시는 구가 절반을 부담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낼 것이냐 서울시가 낼 것이냐 계속 핑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기구를 만드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최대한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가운데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 조성에 의지를 갖고 직접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이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도서관도 짓고 박물관도 짓고 지하 도로도 건설하고 많은 자치구에서 재원을 내려드립니다. 서울 시민의 허파로서 작용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50대 50이 아니라 전액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까지 서울시가 지켜낸 한남근린공원의 공원 지정 해제 시한은 앞으로 5개월 남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막상 자연재해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 사정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경우 당장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마포구가 최근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나 주민 구호까지 자치구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구민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구가 지난해 초부터 준비했던 계획, 조례 제정을 마쳤고 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이런 거 발생 또는 그 밖에 각종 사고 발생했을 때 구민에게 신속하게 생활안전 지원을 할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총 11개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사망했을 때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강도 침입이나 가스 사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타인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의사상자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항목별로 다르지만 보통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에 이릅니다. 단체 보험이기 때문에 개인별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에 주민등록돼 있는 구민이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체 40만여 명, 전국 어디서든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개인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시기가 돌아오면서 높은 분양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주변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 산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시세의 절반 가까운 금액으로 공급하려는 국토부 문건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입주를 시작한 강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강남구 세곡 지역에만 1,100여 세대가 조성됐습니다. 입주민 대부분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다문화 가족과 노부모 부양자. 입주 10년 뒤 분양 전환할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입주했는데 정작 분양 전환 시기가 다가오자 국토부가 시세 감정가를 근거로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려고 하고 있어 자칫 내쫓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입주 당시 3, 4억 원 정도이던 주변 시세가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최대 5배 정도 오른 데다 대출길까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무주택 서민들, 사회적 약자를 모아서 분양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거래 사례 비교법, 저희 입주자 공고문이라든지 저희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냥 감정 평가만 나왔지. 주민들은 최근 국토부가 2010년 827 대책에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 체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는 업무 편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엔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는 주변 시세에 비해 30에서 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과거 자료를 통해 정책의 실패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공급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급등한 그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그 부담을 입주민들이 안게 해서 주민들이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에 합리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LH는 최근 기간을 다 안 채워도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노원구가 각 동별 신년 인사회를 시작했습니다. 19개 동을 돌며 지역 민심을 듣는 자리인데요. 처음 찾은 곳은 공릉동인데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랑천과 묵동천이 흐르는 공릉동은 노원구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경춘선 폐선 이후 슬럼화도 있었지만 철길을 걷어낸 자리가 산책로와 공원으로 바뀌면서 지역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노후주택과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동부간선도로 주변 주민들은 오랜 세월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노원구 동별 신년 인사회에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공릉동 주민들은 오는 2026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소음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방음벽 상태가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최근 구청이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면서 방음벽을 보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소음 기준치 이상입니다. 기준치 초과로 나왔어요. 주민들은 경춘선 공원화 사업에도 관심 가졌습니다. 공원 곳곳에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면 지역을 넘어 서울시 명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춘선 숲길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노원구의 자랑이자 공릉동의 보물입니다.
그다음에 기차 카페도 우리 마을까지 만들게요. 기차가 차에 의자에 앉아있으면 기차가 이렇게 커피 배달해주는 이색 카페. 새해 구정 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 노원구는 오는 31일까지 동별 신년 인사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각 학교에 긴급 조치 사항을 내렸습니다. 먼저 오늘 개학하는 학교 중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무증상이더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가 실시됩니다.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처리되며 이는 학교보건법 제8조에 근거한 방침입니다. 또 이미 개학한 학교의 경우라도 14일 등교 중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같은 내용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의 중국 방문 이력을 조사할 예정이며 각 학교에는 체온계와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구비하게 했습니다. 네, 서대문구는 역대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가며 승리를 했던 곳입니다. 자, 총선 전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승패를 나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서대문 지역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대문 갑선거구는 숙명의 나이벌로 불리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성원 예비후보의 리턴 매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6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5번이나 맞대결을 펼친 두 사람. 한 차례 번갈아가며 당선되다 지난 총선에서 우상호 의원이 첫 연승에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우 의원이 3대2로 앞선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중진 의원인 우상호 의원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대문 갑지역에 등록한 민주당 예비후보가 없는 상태. 때문에 두 사람의 6번째 맞대결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대문 을선거구는 일찌감치 현역인 민주당 김영우 의원의 재선 도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우 의원과 3번이나 맞대결을 펼쳤던 자유한국당 정두현 의원이 지난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빈자리를 두고 당내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됩니다. 23일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에서 4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시의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손주범, 김수철 예비후보는 고 정두현 의원과의 인연을 앞세워 후계자 이미지를 전략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두현 의원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현 정부 심판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동우 예비후보. 또 지난 지방선거 때 구청장 야당 후보로 출마했던 안영준 예비후보도 당내 공천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고 정두현 의원과의 3번의 맞대결에서 첫 승을 거뒀던 민주당 김영우 의원. 누가 그의 새로운 대결 상대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구로구 구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벽 일부가 그을리고 전기 제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커피포트에 발열 열선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저녁 10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재 도구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2차 화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강동구에서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부터 바뀐 강동구의 쓰레기 수거 체계를 홍보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행인들에게 네모난 작은 봉지를 건네는 사람들. 한쪽에선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환경보호 구호를 외칩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을 권하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거리에서 펼쳐지는 캠페인을 보며 일회용품 사용에 경각심을 가집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장바구니 안 들고 오니까 항상 비닐에 들고 다니니까 뭐 생각 없이 쓰는데 비닐봉지 나라도 하나 덜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길동 복조리 시장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사용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최근 비닐봉투를 비롯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현재 전국에 분포한 전통시장에선 연평균 60억 장에 달하는 비닐봉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 특히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강동구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길동 복조리 시장에서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없애자고 해가지고 장바구니 사용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시장 특성상 또 사용을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줄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올해부터 바뀐 강동구의 생활 쓰레기 수거 체계를 홍보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종로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형태의 종로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200억 원 규모인데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이용 활성화가 관건입니다. 이주협 기자가 홍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종로구의 한 전통시장. 구청 직원이 지역 상인들에게 종로사랑 상품권의 사용 방법과 혜택 등을 설명합니다. 저기 금요일부터 제로페이 상품권이 발행이 됐어요. 아무래도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번에 200억 발행이 됐거든요. 사장님 이제 찾는 사람 이제 많을 거예요 이제. 서울시와 자치구가 연합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종로구는 영등포구와 함께 자치구 중 가장 많은 2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종로구는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에 나선 겁니다. 결제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 상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들은 제로페이 하는 걸 원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상품권은 전용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데 평소에는 금액의 7%, 명절 같은 특별 기간에는 최대 10%까지 할인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같은 돈이니까 그쵸? 또 종로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뭐 쓸 수는 있죠. 종로사랑 상품권은 종로구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8천여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어 발행 초기인 지금 무엇보다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이 가맹점을 좀 더 가입을 더 시켜서 국민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겠고, 그다음에 우리 각종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SNS, 그다음에 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종로구는 기존의 종이 상품권과는 달리 모바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기 사용이 미숙한 어르신들에게는 이용 방법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최근 북부간선도로 상부 컴팩트시티의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이 공개됐습니다. 연결 도시를 테마로 소음 차단을 위해 터널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도로와 건축물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위 자족적 컴팩트시티 조성 사업, 축구장 면적 4배에 달하는 인공부지를 조성해 행복주택과 생활 편의시설, 공원 등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혁신적 설계안 마련을 위해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했고 최근 당선작인 연결도시를 공개했습니다. 도시를 단절시켰던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해 주거지를 연결하고 상부 인공대지에 대규모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특히 연결도시는 도로 위 도시의 한계로 지적돼온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구조화 공법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터널형 구조물로 도로를 감싸 소음을 원천 차단하고 도로와 건축물을 완전히 분리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진행될 예정.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이 일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완료했고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성북구가 30억 원 규모의 성북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상품권은 1인당 한 달에 최대 5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체크페이와 부산은행 등 9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북군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인 만큼 대형마트와 백화점, 일부 대형 가맹점 등은 제외됩니다. 1월 28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송파구 병선거구입니다. 오세영 어학원 CEO인 오세영 예비 후보입니다. 현재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동국대 학교 의과학연구소 연구초빙 교수인 46세 이종식 예비 후보입니다. 전 성균관대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 겸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김성용 예비 후보 33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제4대 5대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차성환 예비 후보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송파구병 후보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현 예비 후보 55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우리공화당 통일위원장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56세 강덕수 예비 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윤정 예비 후보입니다. 직업은 정당인, 나이는 39세입니다.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 정당인입니다. 김영순 예비 후보 66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 정당인입니다. 이윤석 예비 후보 48세 정당인,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 정당인입니다. 일흔 4명과 접촉하고 서울 곳곳을 다녔다는 세 번째 확진자로 명절 인사 대신 신종 코로나 얘기가 많은 하루입니다. 사스와 메르스를 겪으며 대응은 더 꼼꼼해졌겠지만 질병에 대한 두려움까지 줄어들긴 힘들겠죠. 가짜 뉴스를 가려보는 지혜와 차분한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